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익명의 중독자 모임과 가족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예 이런 회복에 대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은 익명의 모임이 뭔지, 익명의 중독자 모임이 뭔지, 가족 모임이 뭔지 전혀 아마 이해가 없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또 이 익명의 모임들의 어떤 내부 상황들, 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든 본인이 직접 가든 어쨌든 내부의 상황들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이렇게 돕기가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 익명의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또 가족들이 어려워한다. 그런 익명의 가족 모임을 이제 연결해 주고 또 글로 보내는 게 되게 좀 편리하고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중독자 모임 또는 가족 모임에 대한 이해를 또 당사자든 가족이든 또는 관계자든 국가기관의 어떤 담당자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익명의 중독자 모임 또는 가족 모임, 이 익명의 모임은 뭐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930년대 이전에 이 중독하면은 당시에 좀 나병 같은 그런 느낌, 그 문둥병이라 그러죠. 그런 나병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봄도 받고 치료도 받고 정서적인 지지도 받아야 되는 병인데 사실 예전에 이제 이 중독을 병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다양하게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또는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각자가 나름대로 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 중독자들을 인제 뭐 "사탄에게 씌었다." 또는 "마귀 들렸다." 또는 "마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엄청 험하게 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좀 풀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전두엽을 인제 뭐 칼로 메스를 대 가지고 어떤 뭐 수술을 해서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윤리 문제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둬두기도 하고 또 뭐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고 유치장에 가둬두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썼던 거죠. 인제 1930 년대 이전까지는 인제 여러 각계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이것들을 이해하다가 1930 년대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제 빌 더블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평범한 증권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독한 중독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그 병원의 주치의가 이제 많은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이 병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 주게 됩니다. 인제 이게 뭐냐면 인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알러지라는 표현이 되게 좋더라. 그래서 술을 마시면 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멈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끊어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실코어즈 박사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 더블유가 여기에 눈을 번쩍 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제 12 단계 나중에 12 단계로 되어지는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인제 그 신앙의 원리들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1 단계를 실코어즈 박사에게 도움받고 이제 나머지 단계들을 이제 그 신앙의 그런 어떤 원리들을 따와서 12 개로 단계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12 단계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종교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인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이렇게 그 톤을 다운시켜 둔 상태이긴 해요.
네, 어쨌든 이제 요런 가운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여기서 인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제 "해결책이 있다. 또 이것이 병이다." 인제 이런 얘기들을 쭉 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해요. 그 회복을 했던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의 절제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금주운동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술을 끊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인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또 휘말리고 또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와그르르 다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100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건 이들은 안정적인 회복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의 어떤 그 기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100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인제 자기들이 회복한 원리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12 개로 단계로 나눴고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쓰자 해서 썼던 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이 영어로 알코홀릭스 어노니머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그 제목이거든요.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앞글자만 떼면 뭐죠? AA. 이게 그 유명한 AA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익명의 중독자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익명의 중독자 모임의 시초는 그냥 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익명의 중독자 모임의 시초는 술 문제를 가졌는데 그리고 이것이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12 단계, 12 단계를 통해 절제를 이어가는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AA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 있는 그룹이 아니라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AA에 가면 인제 좀 약간 이상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술을 끊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술을 끊었고 해결책을 발견했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매일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제 모여서 나눔을 하다가 일 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오픈을 해서 술을 이제 끊지 못했고 또 여전히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또 12 단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좀 전해 주자 라고 해서 이제 오픈 공개 모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 모임 때 그런 사람들이 왔고 그러면 인제 술을 끊은 사람들이 12 단계로 회복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질문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면 인제 끝나고 나서 또는 주중에 이제 12 단계를 가르쳐 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길게 인제 시간이 흘러서 한 100여 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 그래서 공개 모임과 비공개 모임이 있는 거죠. 사실 비공개 모임은 뭐냐면 우리가 은밀한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나눠야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비공개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12 단계를 통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는 모임이 비공개 모임이에요. 그리고 공개 모임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열어 둘 테니 이제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우리가 나누는 경험담을 들어봐라. 그 질문도 하면 우리가 답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12 단계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공개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비공개 모임과 공개 모임이 인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인제 최초로 생겼던 모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었어요. 그 유명한 AA죠. 그래서 이 AA가 처음에 회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거실에서 예를 들어 모여요. 그러면 인제 이들의 배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주방에 모여서 또 자기끼리 이제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얼마나 힘드냐. 또 얼마나 괴롭냐. 또 힘들었지. 이럴 땐 어떻게 했냐."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인제 이들이 깊이 병이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제 이들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을 돕는 방식은 아 이 중독자들이 회복하는 방식과 똑같은 12 단계를 통해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이들도 12 단계를 밟게 되고 이들 가운데 남편이 술을 마시지만 본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남편과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알라논 이제 중독자 가족 모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의 뒤에 챕터에 부인들에게 회복하는 가족에게 라는 챕터가 2 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중독자 가족들에게 이제 나누는 그 따뜻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12 단계를 밟았고 똑같은 원리 가운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AA와 알라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인제 나중돼서는 인제 AA와 알라논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회복의 프로그램을 전수해 줬는데 그게 바로 알라틴이라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알라틴은 나중에 ACA라 그래서 어덜트 차일드 어노니머스 에서 익명의 성인 아이 모임으로도 이제 불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어덜트 차일드 어노니머스는 나중에 분리해서 나와서 가족이 중독이 아니더라도 몸은 어른이지만 속사람은 어린아이인 성인아이, 어른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따로 형성이 되고 그들도 12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인제 한 중독자 그룹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니깐 옆에 그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너희들 어떻게 회복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제 정말 그 벌떼 달려들듯이 쫙 달려든 거죠. 그래서 다른 중독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인제 이 AA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또 약간 자비를 베푸는 그러니깐 술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중독을 가진 사람들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좀 열린 마음 또 적용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제 12 단계를 배웠고 그 이후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절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자신과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독자 모임이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가 먼저고 이거는 인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GA 갬블링 예요. 인제 도박 중독자 모임. 그리고 겜 아논이라 그러거든요. 도박 중독자 가족 모임. NA 마약 중독자 모임. 인제 날라논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약 중독자 모임, 약물 중독자 모임. 그리고 이제 성 중독자 모임 SA Sexaholics Anonymous 그래서 성 중독자 모임. 성 중독자 모임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SAA 그래서 Sexaholic Addict Anonymous 그래서 또 SLAA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SA는 좀 엄격한 그룹이에요. 결혼 전에는 성관계도 안 되고 포르노 자유행위도 안 된다. 이렇게 SAA는 본인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SLAA는 성과 상관없이 나는 로맨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SLAA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S로 들어가는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 모임들도 다 생기게 됐었어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인제 모임들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든지 중독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 모임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중독은 뭐든지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교정시설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하는데 뭐든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인제 그
명예로 이렇게 은퇴하신 그런 교수님에게도 저희가 문의했는데 이제 "뭐든지 중독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병명에 의학적 병명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든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가운데 사람들이 이 12 단계 원리를 다 자기 문제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모임이 인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미국은 있어요. 실제 이게 미국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노 중독자 모임. 그래서 이거는 이제 anger addict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고 아마 감정에 중독된 모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살 충동자 모임,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 모임, 그리고 또 게임 중독자 모임, 그리고 워커홀릭 일 중독자 모임, 그리고 OA 오버이팅 과식자의 익명의 과식자 모임, 그리고 그 재정에 있어서 이제 부채를 계속해서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부채 중독자 모임. 그리고 이제 우울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우울자들을 위한 모임 등등으로 이제 생기게 쫙 됐죠. 그리고 이 모임들이 사실 나중에는 막 암 환자의 모임 이렇게 자조 모임으로 이렇게 막 퍼지긴 했는데 어쨌든 중독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건 당연히 맨 처음 생겼던 AA가 가장 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로 큰 거는 물론 알라논 이게 아마 두 번째로 크겠죠. 예. 근데 두 번째로 큰 거는 아마 예상외로 OA가 아닌가 싶어요. 오버이팅. 그래서 익명의 과식자 모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와, 이건 진짜 상상 불허예요.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명의 과식자 모임 요렇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쫙 퍼졌죠. 그러면 인제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썼던 책이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인데 그 책의 서문에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미국 안에서 이렇게 멤버가 늘었고 모임이 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은 다른 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다. 스칸디나비아 어디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이렇게 하면서 쫙 그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거든요. 또 지역의 이름을 열거를 해요. 그거는 인제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익명의 모임이 넘어왔습니다. 대체로 초창기에 신부님들이 이제 익명의 중독자 모임을 많이 이제 가져오셨어요. 이제 도박 중독자 모임이랑 그리고 성 중독자 모임.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모르겠는데 아마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신부님이 그거에 기초에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이제 도박, 알코올, 성 요런 것들은 인제 초창기에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모임을 형성을 했죠. 근데요, 인제 한국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익명의 중독자 모임들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인제 이런 게 있어요. 초창기에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이제 접붙여서 이제 회복 모임들을 시작했던 분들은 이게 12 단계의 정신이라는 거, 그 바탕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느낌으로 쪼금 변했냐면 중독자들이 병을 가졌는데 함께 모여서 자기의 나눔을 하고 또 멘토가 있어서 멘토가 끌어주고 그리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방법이라는 쪽으로 약간의 회복의 방법이 쪼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된 거죠. 12 단계 정신이 옅어지고 이렇게 많이 모이고 많이 나누고 많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인제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다음으로 넘어온 게 뭐냐면 이제 병원 프로그램들이랑 좀 섞이면서 내 내면을 이렇게 상처를 드러내고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깊은 비밀들을 토해내고
이 작업으로 절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12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실 영성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신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제 이후에 이 12단계에는 좀 빠지고 이 모임만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 나눔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어떤 일치, 단합 요런 것들에 집중하게 됐고 나중에서는 이게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신과적인 프로그램과 아 연계가 되면서 무슨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자기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고 막 요런 식으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절제에 대한 회복률이 그 중독에서의 회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인제 100명 중에 95% 가까운 사람이 절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 안짝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인제 절제율이 떨어지게 된 거죠. 여전히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지만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 또는 '내 내면을 토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나눠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한 거죠. 사실 그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모임들이 처음에 형성할 때. 인제 이것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1 단계 그리고 이것이 나보다 더 크신 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가운데 이제 멘토도 붙고 모임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뉴얼대로 가지 않고 이 앞에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쏙 빼고 그냥 모이자 또는 나누기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문화가 약간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으쌰, 으쌰 이렇게 하는 쪽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AA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2단계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알코올을 끊기 위해 모이는 자조 모임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그 정신과의 의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를 제가 대화 나누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인제 익명의 중독자 모임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초창기 그러다 보니깐 재발률도 높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본적인 그런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리고 이제 멘토 이제 AA에서는 후원자라 그러거든요. 후원자와 피원자의 관계가 병적으로 좀 엮이게 되는 그래서 상하 수직적인 그냥 프로그램을 밟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작동하면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수직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끌고 다니는 또는 정서적으로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병적인 관계까지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AA가 초창기에 모임 중심 또는 어떤 나눔 중심으로 또 심리적인 토해냄의 중심으로 인제 초창기 형성이 돼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전국적으로 좀 퍼지게 됐었어요. 인제 거기다가 이제 알란원이 인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인제 알란원은 진짜 감을 못 잡는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12단계 중심으로 쫙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인제 가져왔어요. 저도 이제 알란원에 가끔 인제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제 거기서 이제 비폭력 대화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그거를 메인 교재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서로 소개하고 그리고 유명한 어떤 뭐 상담사나 심리학자들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런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반 상담학 으로 인제 돕고 이런 일까지 이제 알란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거를 보면 진짜 '알란원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인제 알란원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본부에다가 이제 호주인가요? 인제 거기다가 인제 미국이랑 뭐 호주 이런 데다가 인제 그 외국 멤버들한테 서신을 띄우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검증을 부탁하고 막 이런
어떤 해프닝 같은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제 알라노는 12단계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상담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또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아주머니들의 특징 인제 서로 막 돕고 같이 아파하고 인제 이런 거로 인제 그 안에서 많이 힘을 얻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알라논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진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이거보다는 그냥 다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AA가 형성이 되어져 왔냐면 이제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제 계속 재발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제 회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를 넘어서서 좀 '외국 멤버들이나 외국 그룹들하고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인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인제 외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외국 멤버들과 인제 뭐 서신 교환을 통해서 또는 한국에 온 외국 멤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그 스터디들 중에서 인제 초창기에 그 어떤 무브먼트 그러니까 12단계 중심 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교본 중심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그런 외국 멤버들이 있는데 그런 외국 멤버들에게 인제 사사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12단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고 인제 본인들이 깨달은 거죠. '모임이 이 주가 아니라 12단계가 주고 모임은 12단계를 밟은 분들이고 그리고 후원자는 그걸 밟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서 인제 굉장히 많은 그 절제와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회복의 패턴들이 이제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옥같이 빛나는 인제 그 멤버들이 쭉쭉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런 느낌. 그러니까 교본을 12단계 중심으로 해서 본인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딱 나왔어요. 인제 그래서 이제 고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제 수혈하듯이 인제 AA 안에 굉장히 좋은 기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안에 외국인들을 위한 AA가 있는데 그 AA에 참여하거나 그 AA와 또 조인해서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외국 멤버들도 사실 이제 12단계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많이 좀 옅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깐 한국에 와서 모임을 하는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모임 중심, 나눔 중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분들과 교류하다 보니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사실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AA에서 인제 이 외국 멤버들과 교류를 하더라도 인제 어떤 그 12단계 중심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눔 또는 모임 중심 이런 경험담을 계속해서 초청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고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AA 안의 현재의 상태는 요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임 중심 또 트라우마 치료 이런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외국 멤버들과 연계를 하면서 12단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한 열댓 명 정도의 혜성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로 인해서 수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A에 처음에 딱 가게 되면 이제 그 진짜 난리 이런 난리가 아마 없을 건데요. 이제 거기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다 하는 얘기들이 다르고 막 이래요. 이게 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모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모임을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라우마 치료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눠라." 해서 막 계속 고백만 하게 하고 또 "후원자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제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이 생각대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제 분위기가 나타났냐면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진 그 약간 한두 명의 대표들이 있어요.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어디 모임에 가면은 거기는 누가 대표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형성이 돼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예를 들어 모임파 그러면 이제 모임파를 중시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이 형성이 돼 있고, 아니면 어기는 공부파 그러면 이제 공부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딱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거저거 없이 열심히 토해내는 거 나눔 중심 하면은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해서 A에 딱 가면 이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들 같은 느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들이 형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또 잘 형성하는, 또 중독자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그룹을 이제 보면 여기에 리더가 누구고 어떻게 형성이 됐다는 거를 이제 대략 알 거예요. 그 특이한 이제 흐름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이건 사담인데, 뭐 예쁜 멤버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남자들이 잔뜩 모여 가지고 또 이제 한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자가 주장하는 모임에 따라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 AA를 선생님들이 가실 때,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실 때 이제 정말 많은 말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짧은 그 코멘트만 좀 해 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A에 가면 정신이 없을 거다. 일단 모임을 꾸준히 나가라." 요 얘기와, 그리고 이제 "좀 힘 있는 모임들을 좀 찾아다녀라." 뭐 요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되, 인제 저는 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AA에 누군가 사람을 보낸다면 먼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 다른 말로 빅북이라 그러거든요. 그 빅북을 중시하는 모임, 그 빅북을 중시하는 멤버와 친하게 지내고, 그런 멤버를 유심히 봐서 나중에 혹시 멘토나 후원자를 삼을 때는 그런 분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빅북을 읽을 때 그냥 구절구절 좋아서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빅북 플러스 빅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걸 12단계 교과서로 삼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고 또 스터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인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요거는 뭐 옵션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사실 프로그램이 기독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빅북을 영성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인제 기독교라면 더 좋죠. 그래서 영성의 관점으로 이 빅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이제 12단계도 빅북도 이 영성의 관점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독교면 제일 좋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강의 조합은 빅북 12단계, 그리고 이제 영성 으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 또는 기독교 요렇게 이해하는 멤버들을 만나는 게 최강의 조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 알파는 빅북을 한글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문판으로 같이 보는 사람.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빅북 12단계, 그리고 영성으로, 또 기독교로, 그리고 영문판으로 이렇게 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강 조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제 그 AA가 되게 좋거든요, 사실.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이제 그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상처 주고 또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현재 한국 AA가 가장 큰 기여를 한국 사회에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중독에서 끊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머리가 한번 깨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또는 중독이구나. 난 병이구나.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쳤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머리가 한번 와장창 한번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산산조각 나지 않아도 금이 가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평소에는 옛날에 술 마실 때는 세상이 문제여서 내가 술을 마셨고,
또 와이프가 문제여서 내가 술을 마셨고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옳았고 나는 늘 억울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이 AA에 가면 이제 각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중독이었습니다. 내 성격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 인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어서 부모 탓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어요 계속. 모임 중심, 나눔 중심이니까 또 후원자 중심이니까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금이 찌지직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오버랩이 되니깐요. '아 나도 그랬는데. 아 내가 문제였구나.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이게 깨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제 그냥 온 인류 가운데 공통으로 추구하는 어떤 공통의 가치 또는 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류에.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변을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평안이 중요하고 평온함이 중요하고 이런 가치들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멤버들 보면은 이제 카톡에 그 프로필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시는 뭐 인생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자유롭게 남들을 섬기면서 뭐 아니면 또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된다.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런 약간 돛 닦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AA가 이 그 망치로 머리를 이렇게 깨서라도 정말 이거를 이 AA가 정말 이 중독자의 머리가 잘 깨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이제 깨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제 좀 지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좀 인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인제 굉장히 12 단계 중심 또 영성 프로그램 또 빅북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나눔, 모임, 또 트라우마 치료, 내면 치료, 고백 또 뭐 후원자를 열심히 따라가는 뭐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 인제 이런 것들로 좀 변질이 됐다. 그래서 좀 애초에 추구했던 그 고차원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묘미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인 기관이나 상담사 또는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AA에 대해서 그냥 제가 느낀 전적인 주관적인 이제 견해이고요. 또 직접 가서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모임을 다니시려는 분들 아니면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셔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오늘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에 또 모임 생활에 또 12단계를 밟는 그 여정 속에 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